하는 그 교육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재외한국인의 교육 현황과 교육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꿈사람 배움터 사역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그 MK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MK를 구글로 검색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니고요. 마이클 코어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부터 그리고 그 MK 택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 모인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이죠. 뒤에다가 선교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단어와 이미지를 검색이 됩니다. 바로 미셔너리 키즈가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으로 TCK는 어떨까요? TCK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서스컬처 키즈, 그 이처럼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한테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생소한 단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교육의 대상이죠. 그럼 현지의 교육 환경은 어떨까요? 교육 환경은 그 나라와 도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외국인 신분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란 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파송하는 대부분의 선교지는 한국의 소득 수준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교육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부모가 의지를 갖고 그 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타지에 나가서 이국 땅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라고 파송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선교사 가정의 그 현지 교육 형태를 요약한 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한국 MK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현지인 학교와 그리고 국제학교 MK 스쿨입니다. 근데 현지어와 영어를 불완전하게 구사한 우리 MK들은 학교에서 쉽게 왕따를 당하기 일쑤고요. 그리고 말 없는 이상한 아이, 이런 아이들로 이제 찍히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그 현지인 학교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사회주의 교육 등을 하기 때문에 MK들은 문화, 종교, 이념 충격에 허덕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의 수업료는 그 연간 3,000에서 2만 달러 육박하고 있어서 그 월 2,000달러 내외의 선교비를 받는 선교사들에게는 이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MK 스쿨은요, 선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을 위해 설립된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문제에 이제 골마지게 되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교육 선교의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간단히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단기, 장기 사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지역의 학습 캠프를 열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MK들이 모여 수업을 듣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한 지역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좀 크죠. 그리고 이 방법은 이제 한 지역에 다 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교류하고 다양한 수업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선교사 가정으로 선생님들이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MK들을 개인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MK 학교에 고용되어서 교사 선교사로서 현지에서 삶으로 살아가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MK들 대상으로 MK 국내 캠프를 이제는 실시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여러 방법 중에 저희 꿈사람 배움, 이제 기훈씨 꿈사람 배움터는요, 그동안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역은 첫 번째 단기로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느낀 부분들을 나누고 싶고, 이제 거기에 대해 감동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똠사람 배우부터 학습 캠프 사역을 하고 새로운 이제 사역지 개척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 1순위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대로 저희가 호프 선교 단체를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 중에 이제 만달레이라는 곳을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교사 3명이 이제 팀을 꾸리게 된 거예요. 급하게 팀을 꾸려서 이제 도착했는데 선교사님들과 사모님이 보였던 이제 첫 반응은 정말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정말 오실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곳 만달레이는 이제 불교의 성지거든요. 그리고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유해서 가다 보니 대부분의 선교팀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뿐 정작 오지는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 물론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경유하는 과정에서 저희 영어를 쓰잖아요. 뭐 웨어리스 딱 시작하면은 이분들이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 저희도 같이 웃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의사소통을 손발짓으로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예. 그분이 저희도 보고서 밍글라바 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니까 정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반가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육 환경을 저희들이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너무 열악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아이들의 교육은 이제 동료 선교사가 한국에 가지고 이제 수업 교보제를 그 교보제 이제 학습지 몇 가지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인터넷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잠시 방콕으로 나가서 호텔에서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컨텐츠를 받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공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국 선생님과 한국 교육에 이제 목말라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짧은 일주일간의 이제 첫 사역이 이들에게 이제 가뭄의 단비,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이제 같았던 거죠. 이제 우리가 가져다둔 이제 교재는 이제 다음 1년간 이제 훌륭한 수업 교재가 되었고, 이제 거기서 나눠진 이제 저렴한 이제 줄넘기 한 세트가 이제 한 아이의 이제 눈물을 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분들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먼 땅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날 이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와주세요. 내년에도 꼭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팀에게 대답을 이제 알려주셨죠. 네, 우리는 내년에도 꼭 옵니다. 네. 이제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1년 후 이제 교사 7명의 팀원과 함께 다시 미얀마 만달레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부모, 학생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저희들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말, 우리 또 왔습니다. 이제 그 말과 함께 모두가 기뻐하면서 이제 박수를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기뻐하셨을 분은 아무래도 하나님이셨으리라 생각해요. 내가 교사로서 참 소중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는 매일 느낍니다. 선생님들 이제 종치면 아이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그때 물 마시러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선생님 아파요. 보고실 다녀올게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는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 전에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교사로서 존중받고 있는 이 느낌. 그리고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은 이 학습 캠프 기간 동안에 모든 스케줄 다 비우십니다. 그리고 보조교사로 섬기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 갔다가 온 그 1년 동안에 이곳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겨놓은 수업 교보제로 사모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우리 팀이 머물렀던 첫 번째 그 숙소가 작은 학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두 번째 학습 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작은 학교가 국제학교로 변했어요. MGIS라는 작은 국제학교로 변했고요. 그 아이들은 이제 그곳에서 매일 이제 등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 네 번째 방문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글 학교를 만드신다는 거였어요. 예, 놀랍죠? 마치 불꽃 축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저희는 난 그냥 단지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 머리 위로 아름다운 것들을 막 쏘아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이제 감동을 막 주시는 겁니다. 이 감동스러운 스토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이 역사적인 순간에 그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않으십니까? 상처 입었던 내가 회복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가족 같은 교사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는 공동체의 이제 서먹함, 그리고 해외로 나간 것에 대한 두려움, 영어 울렁증이죠.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요, 현지어 또는 영어를 못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입니다. 예. 선생님, 우리는요, 한국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현지 음식을 먹을 때 맛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안녕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현지어 정도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가끔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거는 너무 비쌉니다. 이런 거 있죠. 물건 살 때 그 정도만 사용하시고 대부분의 언어는 선교사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가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적극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박을 터뜨려요. 왜냐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겸손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을 잘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입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이죠. 그건 그냥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녀오신 선생님들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제에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100여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회비가 어쩌면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박 11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비행기값 포함하고요. 이제 저희는 호텔에서 잡니다. 호텔 숙박비, 식사비, 현지 능통한 가이드 이제 선교사님이시죠. 이분들이 동행하면서 저희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말마다 좋은 곳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산품을 살 수 있게 해주는데 현지어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다녀오면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명절 보너스가 들어오거든요. 돈을 버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놀다 오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학교 하나님의 축제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역만으로 그 현지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국의 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제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작은 헌신과 결단이 현지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아이들은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거면 우리 진짜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선생님들은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과 결단만 내려주셔서 와주시면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